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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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 다 잘 들리시죠? 혹시 영상 캠을 지원하는 PC이신 분들은 네, 화면도 한번 켜주세요. 저도 선생님들 얼굴 뵙고 교육을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요. 선생님들도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캠을 켜고 네, 실제 강의를 한다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미어 교육을 맡은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초교육 1시간, 활용교육 1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과는 기초교육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먼저 조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네,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화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란이라고 보여지실 거예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는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이렇게 포토샵이 사진을 편집하는 툴인 것처럼 프리미어 프로는 영상을 편집하는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촬영된 영상과 사진, 사운드를 종합적으로 편집해서 하나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의 기능은요, 영상을 자르고 이어 붙이고 장면을 자연스럽게 전환시키고 효과를 넣고 자막, 타이틀 제작도 하고요. 프레임 등을 삽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경음악이나 나레이션, 효과음 등을 추가해서 네, 동영상을 제작을 해주실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는 동영상 또는 사진 소스 등을 소스를 적은 데이터 형태인 프리뷰 파일로 임포트해서 편집한 다음에 실제 원본 영상의 효과를 렌더링해서 출력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과 영상 소스는 항상 출력하기 전까지, 렌더링 하기 전까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요. 이름이나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컴퓨터나 파일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열어서 원본 파일과 다시 연결을 해주셔야지만 되세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는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제일 먼저 보여지게 될 거고요. 제가 이따 실제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면서 보시게 되겠지만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그냥 이름 설정과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이 어디에 저장될지에 대한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PROJ 파일로 이렇게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되게 돼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은 PSD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러스트에서 제작한 파일은 뭐 AI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처럼 프리미어 파일의 확장자가 PROJ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파일 확장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앞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과 원본 소스 파일은 같이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 두셔야지 됩니다. 작업 공간은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다음엔 시퀀스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시퀀스 파일은요. 프리미어에서는 다양한 카메라 영상에 맞는 규격의 프리셋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규격에 맞는 시퀀스를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시퀀스가 뭔지가 되게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시퀀스는요, 비디오를 녹화하는
공비디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공비디오 안에 뭐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음악 소스 등을 놓고서는 그냥 작업하는 그런 작업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파일은 그 영상 클립에 맞게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그 영상의 규격을 저희는 보통은 잘 모르잖아요. 그쵸? 뭐 보통은 핸드폰으로 많이 촬영을 하시지만 진짜 실제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경우에는 영상 규격이라든가 뭐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도비에서는 시퀀스 그 영상 그 카메라에 맞는 카메라 영상 규격을 프리셋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만으로 쉽게 시퀀스 파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근데 시퀀스 파일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요, 그냥 시퀀스 파일을 만들지 않아요. 지금은 시퀀스 파일을 먼저 만들고 작업하지 않고요. 내가 영상 클립을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 안에다가 가져와서 그 영상 클립에 맞게끔 영상을 타임라인 쪽에다가 배치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시퀀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 맞는 규격의 작업 공간을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해도 그냥 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용어 자체는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실제로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 안에 우리의 영상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영상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에 대한 그 확장자, 그 동영상 소스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어떠한 동영상 소스 파일을 불러올 수 있냐 하면 뭐 AVI 파일, 그 다음에 MP4, 그 다음에 WMV, MOV, MKV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 동영상 확장자를 가진 영상 파일을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이미지 파일로는 뭐 JPG, PNG, GIF, PSD, AI. PSD는 뭐 포토샵 파일이고 AI는 일러스트 파일이잖아요. 두 개 다 어도비 회사 그 제품이죠. 그래서 어도비사는 제품 간의 호환성이 되게 우수해요. 그래서 프리미어 안에 그 이미지 파일로 뭐 JPG라든가 PNG라든가 GIF나 이런 것들로 변환하지 않아도 그냥 PSD 파일도 작업 파일도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 파일은 MP3 파일과 웨이브 파일이 있죠. 그래서 기타 제가 이거를 먼저 나중에 추후에 공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론적인 거를 여기에다가 많이 설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은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네, 정말 죄송한데요. 마스크도 자꾸 내려가요. 말을 하니까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서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제 목소리 괜찮으시죠? 네. 네,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저도. 선생님들도 물 한잔 하세요. 네. 자, 이제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실행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이게 웰컴 페이지입니다. 어도비사는 처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웰컴 페이지가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 파일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러시라는 제품이 어도비사에 프리미어 러시라는 제품도 또 있어요. 얘도 프리미어 19예요. 영상을 편집하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바일이나 뭐 태블릿이나 뭐 데스크탑에서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영상 편집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어로 가지고 오셔서 작업할 수 있게끔 프리미어 러쉬 프로젝트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링크도 여기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프리미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러쉬를 거쳐서 프리미어로 넘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adobe.com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러쉬에 대한 정보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쉬 제품도 영상을 편집하는 툴이고 얘는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도 한번 사진을 찍고 그리고 영상을 한번 편집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프리미어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프리미어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맞아. 프리미어를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튜토리얼이라는 거 많이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도비가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있고 문서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새로운 기능이라고 해서 버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도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기능들도 여기 이 버튼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웰컴 페이지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실행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선생님들은 충분히 학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름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무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의 그냥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라고 적어 놓을게요. 저는 이름을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나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프로젝트가 저장될 위치를 찾아보기를 버튼을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에 폴더를 테스트라고 해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 주시게 되면 요 안쪽에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밑에 부연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영상을 렌더링 부분에 뭐 어도비가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GPU 가속이 되는 그래픽 카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내가 영상 촬영이다. 그럴 때는 시간 코드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밑에 있는 프레임들은요. 애니메이션 작업하실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표시 오디오는 오디오 샘플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캡처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녹화하는 영상 그런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요거를 썼는데요. 현재는 이제는 그 파일로 다 만들어주잖아요. 카메라로 촬영하면 그렇기 때문에 캡처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데스크탑에 테스트에 이렇게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파일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할 내용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 안쪽에서의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소스 파일들을 가지고 오는 방법, 그리고 소스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소스와 소스를 전환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기능, 그리고 비디오에 효과를 줄 수 있는 효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아시면 되니까. 모자이크 기능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틀, 그리고 이 영상 완성된 영상을 내보내는 방법까지 해서 쭉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면 한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5단락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밑에부터 볼게요. 자, 내가 소스들을 가지고 오는 곳은 프로젝트 파일, 그 패널이에요. 이걸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하나하나를. 자, 프로젝트 패널에다가 소스 파일을 막 가져와요. 내가 편집할 소스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소스들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일에 있는 파일들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 패널을 통해서 미리 클립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스들을 소스 패널에서 그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가편집이라는 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편집을 먼저 해주고 나서 이제 여기에 타임라인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해주는 부분이 프로그램 모니터를 통해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건 영상 툴이에요. 툴바. 우리가 포토샵에서 많이 봤죠. 왼쪽에 배치되어 있던 툴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리미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위에 보시면 학습, 어셈블리, 편집, 색상, 효과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만약에 오디오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오디오 작업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로 변경해 주는 거고요. 난 그래픽 작업을 하겠다 그럼 그래픽 작업을 할 때 필요한 패널들로 구성해서 인터페이스를 변화를 주는 거,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편집을 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면이 좀 다르다 그러시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편집에 둘 거고요. 선생님들도 만약에 같이 하고 계시다면 편집에 두고 따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듣는 것보다는 실제 제가 하는 거를 조금 째깍째깍 만져보시는 것도 나중에 더 기억하기가 더 편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 이제 프로젝트 파일 안쪽에다가 소스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또 몰라서요. 영상 프로그램이고 제 PC 사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소스들을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사운드는 최대한 안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렌더링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거나 이러면 그 부분은 제가 멘트로해서 건너뛰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젝트 파일에 이제 소스들을 가지고 올 건데요.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요. 그냥 그 안쪽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열기창이 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소스를 인터페이스 파일 가져오기 안쪽에서 소스들을 좀 불러올 겁니다. 자, 우선은 제가 뭘 가지고 올 거냐면요. 영상을 먼저 가져와 볼 거예요. 자, 영상 파일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립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 하나를 가져올게요.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큰 걸 가져왔어요. 제가 잘못 갖고 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이 소스 파일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프로젝트 파일에서도 내가 영상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프로젝트 파일을 확대해서 보고자 하시면 ESC 키 밑에 있는 이 물결 표시 키보드 있죠. 걔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패널이 선택되어 있는 그 패널을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는 프로젝트 패널이에요. 프로젝트 패널에서도 마우스를 이렇게 그냥 클릭하지 말고 패널 그 소스 위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얘가 어떤 영상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물결 표시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패널을 원래대로 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시퀀스 파일이라고 해서 이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요. 우리가 영상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을 이미지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컷 이렇게 프레임별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퀀스 파일인데요. 얘를 선택하고 이미지 시퀀스를 체크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하나의 시퀀스 파일로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의 이미지지만 보세요. 시퀀스가 하나의 PNG 파일로 되어 있는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파티클 이런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미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영상으로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퀀스 파일도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도비가 호환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SD에서 작업한 파일들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포토샵에서 레이어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 레이어로 작업하는 레이어들을 개별적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체크해서 그리고 병합된 하나의 레이어 통 이미지로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원하는 옵션에 맞게끔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 안에서도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 영상을요 하나만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한다기보다는 되게 컷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소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나열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폴더로 묶여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폴더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여기에도 새 저장 장소를 눌러서 폴더를 구성해서 여기에 프로젝트들을 정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클립들을 더블 클릭하셔서 요 위에서 소스 패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확인한 것들을 시퀀스라는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영상을 확인했어.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편집을 해줄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시퀀스예요. 시퀀스는요,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이는 이 타임라인.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시퀀스 이렇게 진행을 하신 다음에 영상 규격을 내가 내 카메라의 규격이 뭐였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프리셋으로 제공된 거를 찾아도 되고 설정 부분에서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새 시퀀스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하지만 자, 그냥 영상을 가져왔잖아요. 그 영상에 맞는 시퀀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를 끌어다가 타임라인에다가 놓아주시면 그 영상에 맞는 작업 공간을 딱 맞게 만들어줘요. 시퀀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에 보면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상 밑에 이렇게 지지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얘는요. 층층이 뭐가 쌓여있는 듯한 파란색 아이콘이 붙죠. 그쵸? 그래서 얘는 영상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시퀀스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퀀스는요.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여러 개가 영상이 겹쳐져서 하나의 영상을 뽑아내는 작업 공간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영상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용어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영어 단어 하는 그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선생님이 보여지는 게 싫어요.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이 나오는 부분에서 영상을 좀 잘라주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 앞부분의 영상을 좀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이 끝에 마우스를 포인트를 가져다 두면 자, 얘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때 마우스 끝에를 클립 끝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변경이 되는데 이때 얘를 끌어다가 옮겨주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부터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한 상태에 이렇게 편집을 해줬잖아요. 앞에를 잘라줬잖아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 이제 얘를 톡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이것보다 그냥 이 공간을 지우고 싶어. 그러면 이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잔물결 삭제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이런 식으로 영상이 탁 붙어요.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밑에 있는 유튜브 같은 데에서 다운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 광고나 이런 것들이 안 이쁘게 같이 다운이 되잖아요.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워주고 싶어. 없애주고 싶어. 그러면 우선은 그냥 영상을 자르는 방법도 있는데요. 효과에서 영상을 자르는 방법도 있고 자, 그냥 툴로 해서 제가 여기를 네모난 칸을 만들어서 없애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볼 건데 자, 왼쪽 도구 툴도 한번 확인해 봐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펜 도구가 있어요. 펜 도구. 펜 도구가 있는데 이 펜 도구를 선택하셔서 내가 가리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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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려서 여기에다 감춰줄 수도 있고요. 네, 잠깐만요. 그리고 이 펜 도구로 해서 가렸다면 이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또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려주거나 잘 가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기 싫어. 네, 그러실 때에는요. 근데 영상 규격이 너무 작아지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가려주시면 되고요. 영상 규격에 관계없다. 그러실 때에는 그냥 이쪽에 보시면 효과라는 패널이 있어요. 효과라는 패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면과 장면을 전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비디오 안쪽에서 뭐 모자이크를 줘야 된다거나 뭐 이러한 효과를 줄 때는 이 패널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널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검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르기라고 해서 영상에다가 직접 이렇게 끌어다가 클립에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놓아주시게 되면 이 효과를 그 영상 클립에다가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용을 하고 나서 효과를 어떻게 주게 되냐면 위쪽에 보시면 효과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이제 자를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쭉 올려서 요만큼 자를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를 영역을 네, 해주시면 이렇게 영상이 잘려요. 엔터만 눌러주시면 그럼 영상이 잘렸기 때문에 네, 그 작업 공간보다 영상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공간이 남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검정색 배경이 생긴 거고요. 그걸 안 알려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틀을 지금 여기에다가 펜도구로 해서 제가 아까 사각형을 그렸잖아요. 잠시만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이 여기에다가 그렸었어야 돼. 2번 트랙에다가 넣고 이 B번에 이 길이를 늘려주셔야지 요 밑에 있는 사각형이 처음에는 여기까지밖에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쵸? 영상이 이 이미지를 내가 사각형을 그려준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가려지잖아요. 그쵸? 근데 요 뒤에서는 또 광고가 나와버리죠. 그쵸? 그럴 때는 그냥 이 시간만큼 늘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내가 끝까지 이렇게 영상을 가려주는 부분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 클립을 가지고 오는 방법과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을 조금 살펴봤는데 여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뭘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다음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거 그냥 다 지울게요. 먼저 프로젝트 패널에 모든 것들을 지웠더니 시퀀스도 없어졌기 때문에 타임라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편집할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기본 편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들을 볼 수가 있고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 영상 클립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는데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탑 버튼을 눌러서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마우스로 한다기보다는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거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 시키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정지시키고. 그래서 가편집을 해준다는 말은요. 내가 여기에서 앞뒤로 내가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잡아서 원하는 구간에 대해서 가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나는 이 부분부터 해서 가편집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서 인포인트에 인포인트를 찝어주는데 인포인트는요. 여기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인포인트를 찍어주게 됩니다. 시작 부분. 영상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요거? 요것도 같이 촬영되잖아요. 이 부분을 편집을 해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가편집을 통해서 편집을 해주시게 되는데 인포인트를 짚고 그리고 플레이를 시킨 다음에 아웃포인트를 찝어주는 형태거든요. 내가 이쪽 부분에 이만큼의 영상만 필요해 라고 해서 가편집을 먼저 해주게 되는데요. 이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도구, 시작 표시, 종료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서 해도 되지만 그냥 단축키로 보통은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인포인트는 I, 아웃포인트는 O 해가지고 플레이 시키다가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그럼 I, 그다음에 플레이 시키고 난 여기까지만 남기고 싶어.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지시킨 다음에 얘를 아웃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인포인트와 아웃 포인트가 잡힌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 번씩 I 플레이에서 O 이런 플레이를 시키고 스탑을 시키고 아웃 포인트 주고 인 포인트 주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해보셔야지 이게 익숙해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를 찝어서 가편집을 해줄 수 있다. 소스 모니터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가지고 가서 타임라인에다가 가지고 가게 되면 이렇게 시퀀스가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세밀한 영상 편집을 해주게 돼요. 자,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해주게 되면 위에서 가편집을 했다고 해서 다시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서 내가 만약에 요거 다시 살리고 싶어 그러면 내가 끝부분에 아웃 포인트 지점을 오른쪽으로 끌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다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다시 재편집이 가능한 거죠. 세밀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치를 뒤에다가 하나씩 가져다가 배치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배치를 시킬 때 클립과 클립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가 배치를 할 때 보시면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자,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야지 만약에 영상과 영상이 전환될 때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검정색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영상들을 이렇게 잘 배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의 스냅 부분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석 모양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석 모양의 아이콘 얘를 끌어다가 얘를 붙여주시면 내가 클립보드를 이렇게 찰싹 이렇게 잘 배치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클립을 배치를 하고 나서 제가 영상을 편집을 다 이런 식으로 자르고 붙이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여기까지는 좋아. 중간에 여기 이렇게 도로에만 보여지는 이 부분을 잘라주고 싶어. 중간 부분을 잘라주고 싶어. 그럴 때 있죠. 자, 그럴 때는요.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이 클립과 클립 사이를 잘라주셔야 돼요. 그럼 왼쪽에 보시면 면도칼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자르기 도구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이 타임 막대가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에 마우스를 꽝 찍어 주시게 되면 얘가 분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부터 여기까지만 요 가운데 부분은 지워줄 거야. 그러면 얘도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택 도구를 통해서 중간 부분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영상도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삭제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도 공간이 생기죠. 내 영상이 나오다가 만약에 삭제를 해주고 삭제 부분에 대해서 검정색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도 지워주셔야 돼요. 꼭.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잔물결 삭제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지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중간에 대한 영상을 잘라주는 것도 단축키로 해요. 보통은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여기 부분부터 잘라줄 거야 또 그러면 이 면도칼로 하지 마시고요.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K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부분에 타임 막대가 놓여져 있는 부분에 클립을 잘라주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K 눌러주시게 되면 네, 잘릴 거예요. 그럼 내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주겠죠? 삭제를 해줄 때 얘를 Alt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잖아요. Alt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따로 잔물결 삭제할 필요 없이 공간과 클립이 같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단축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편집해 주고요. 이렇게 영상이 편집된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뭘 가지고 왔냐면요. 가지고 올 거냐면 TV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 TV 위에다가 아니면 TV 위에다가 제가 이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TV를 가져와서 이 이미지를 위에다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이 TV 이미지를요.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올라갔는데 이미지 클립에 자, 그럼 시간이 재생되는 시간이
요만큼만이에요. 근데 나는 끝까지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끝까지 올려주기 위해서는, 끝까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뒤에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이 이미지도 내가 늘린 시간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의 지속 시간을 지금은 5초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얘를 지정을 바꿔주고자 하신다면 프리미어의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 일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네. 잠시만요. 타임라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3초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스틸에 대한 이미지의 지속 시간이 3초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는 얘를 10초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10초로 바꿔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다시 선택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 전에 설정한 대로 그 구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얘도 9초 29프레임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10초란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TV와는 다르죠. 얘는 3초로 가지고 온 거고 얘는 10초로. 그렇지만 이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러한 설정 값을 해주셔도 되지만 여러 장의 이미지를 다량으로 가져왔을 때 저렇게 하나의 이미지마다 지속 시간을 정해줘야 할 때는 그렇게 환경 설정에서 바꿔주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배치를 했죠. TV를. 그 다음에 그러면 영상들을 이제 영상들을 가지고 요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주냐면요. 얘를 별개의 시퀀스로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막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시퀀스 작업 공간이요. 그냥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시퀀스 작업 공간만 생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다시 한번 새 항목에서 시퀀스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설정값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이 색 시퀀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까 03번에 있는 시퀀스에서 이미지를 빼고 03번에 있는 시퀀스를 지금 시퀀스 2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03번 시퀀스가 요건가 봐요. 그쵸? 얘를 여기다가 하나의 덩어리로 올려주고요. 기존 설정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이 시퀀스에 내가 지금 클립을 올렸잖아요. 시퀀스에다가 그거에 맞춰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창을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시퀀스 설정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까 잘 몰라서 그냥 확인 버튼 눌러서 시퀀스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얘가 요 이미지에 이 영상에 맞게끔 다시 변경해서 이렇게 틀에 맞게 딱 맞춰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미지 파일 올려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시퀀스의 크기를 줄여서 이 화면 안쪽에다 배치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밑에 있는 요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에 가셔서 얘를 비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돼요. 줄이고 위치를 변경을 주시는데 나 잘 모르겠어. 위치 변경하고 막 이거 숫자값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뒤에 있는 영상 클립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냥 드래그 하셔서 배치해도 돼요. 아니면 내가 위에 자꾸 밑에 거 건드리고 싶은데 막 위에 게 움직여. 그럴 때는요. 여기에 레이아웃이거든요. 얘도 타임라인에 보면 이 밑에는 영상이고 위에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얘를 밑에 있는 영상을 잠금을 해주는 거죠. 위에 있는
이미지를 잠금을 해주게 되죠. 그럼 밑에 있는 영상만 움직이게 되거든요. 만질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 컨트롤을 통해서 네, 수차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안쪽에다가 배치시키고. 그래서 타임라인에는요, 영상과 이미지와 뭐 사운드와 다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죠. 그쵸? 그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시퀀스도 같이 올려서 편집을 해주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나.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요걸로 다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장면과 장면이 이렇게 딱딱딱 끊기게끔 편집이 됐는데요. 이 장면과 장면이 전환되는 전환 효과를 주실 수도 있어요. 좀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옆에 프로젝트 패널 옆에 보시면 효과라는 게 있고요. 이 효과 패널이 만약에 없다 그러시면 위쪽에 창에서 효과 부분이 V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효과 패널을 불러오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자르기 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비디오 전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디오 전환 효과에는 뭐 3D 동작, 디졸브 여러 가지의 효과 전환이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교차 디졸브죠. 그래서 서서히 시작했다가 서서히 끝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중간에다가 영상 클립과 클립스 중간에다 넣겠다.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확대해서 볼게요. 클립을 확대하는 건 밑에 이 스크롤 바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 예, 클립들이 확대돼서 보여질 거예요. 그럼 여기 교차 디졸브라는 게 들어갔고요. 내가 만약에 얘를 플레이를 시키고 보시게 되면 다음 영상과 교차되는 이 어둡게 시작 뭐 이렇게 디졸브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더 눈에 띄게 이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영상 클립과 클립의 뒤집기라는 효과를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영상이 전환되게끔 또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은 효과 컨트롤, 모든 이 효과에 적용되어지는 모든 컨트롤은 다 이 효과 컨트롤에서 모두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지속 시간이 앞쪽에서 더 많이 보이게끔 해주고 싶다. 이러한 그 앞 클립에서 네, 효과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네, 늘려주실 수도 있고 줄여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효과 컨트롤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디오 전환 효과도 여기에서 하나씩 끌어다가 그냥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전환 효과는 다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 이러한 효과가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끌어다 놓기만 하시면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비디오 전환이 아니라 그냥 비디오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 지우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가져왔는데 얘를 타임라인에다 배치를 하면서 네, 시퀀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네, 비디오 영상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모자이크 효과를 한번 줘볼 거예요. 모자이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효과가 이번에는 전환 효과가 아니라 비디오 효과라는 곳에 안에 보시면 스타일화에 모자이크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도 똑같이 끌어다가 놓게 되면 그 영상에 모자이크 효과가 들어가게 돼요. 자, 효과를 넣어줬으면 이 효과에 대한 컨트롤은 어디에서 해준다고 했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해줘요. 그럼 효과 컨트롤 패널에 쭉 내려보시게 되면 모자이크라고 해서 요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모자이크 적용됐어요. 모자이크의 가로 블록과 세로 블록이 지금 1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모자이크를 양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나는 얼굴만 모자이크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모양이 있죠. 지금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그라미에 모자이크가 제공을 해주고요. 내가 크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모자이크가 벗어나요. 자, 그럴 때는요. 여기에 모자이크 패스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어도비는 자동으로 감지해주는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여기에 내가 지정을 하나를 해줬으면 마스크 패스 부분에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얘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키프레임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이렇게 인식해줘요. 추적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각각의 움직임에 맞게끔 얘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추적을 해주게 되고요. 아무래도 자동 감지다 보니까 좀 수작업도 나중에는 또 필요하기도 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 그 장면에 전환됐을 때 공간에 키프레임들을 작업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조금 많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 영상 파일이 제가 제 옛날에 해놓은 파일이다 보니까 조금 테스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스크 적용하는 방법도 효과 패널을 통해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그리고 효과를 지워주고 싶으실 때에는요. 그냥 얘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효과 컨트롤에서 모자이크 적용했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삭제, 딜리트 키만 눌러주시면 그 효과는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자막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글자를 한번 써볼 거거든요. 자, 왼쪽 도구에 보시면 T자 도구 있을 거예요. 도구의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마우스 커서를 꽝 찍어주시면 여기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하시고 나서 왼쪽에 효과 컨트롤을 보시면 문자에 대한 속성 부분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자 속성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양에서는 색깔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글자에 대한 색깔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옛날 방식처럼 가장 편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뉴스 자막 달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자막 있죠. 그거나 아니면 엔딩 크레딧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을 작업할 때 그때는 파일에서 만들기에 보시면 레거시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레거시 제목으로 들어가시면 시퀀스 사이즈가 보여지실 거고요. 타이틀은 뭐 그냥 뉴스 자막 이런 식으로 내가 따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글자 폰트는 여기에서 지금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 폰트를 집어서 그렇고요. 내가 한글이 지원되는 폰트면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따로 입력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자, 텍스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이 텍스트에 대해서 속성 값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불투명도 뭐 X축, 뭐 Y축 뭐 이런 식으로 위치 값도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데 그냥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글자 크기를 변경해주고 싶다. 그러면 위쪽에 보시면 글자 크기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글자 크기나 글자를 진하게 글자와 글자의 간격 사이 조정, 그 다음에 정렬 상태 이런 것들은 위쪽 상단에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수치값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속성 패널로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다 입력을 해놨고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보시면 요 아이콘 있을 거예요. T 밑에 요 아이콘. 이 아이콘을 롤 크롤 옵션인데요.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스틸은 움직이지 않는 텍스트고요. 롤 크롤이 있어요. 롤은 엔딩 크레딧 할 때 롤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왼쪽 크롤이다 그럼 왼쪽 크롤을 작업을 해주고, 자, 프레임 화면 밖에서 시작하고 화면 밖에서 종료하게끔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고 얘를 그냥 X 버튼 누르고 나오시면 뉴스 자막 있죠? 얘를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에 자막이 흘러가는 자막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 지금 제가 요 뉴스 자막을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위에다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거예요. 나 만약에 이 뉴스 자막에 시간을 조금 늘려서 천천히 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뒤에 타임 막대로 타임을 늘려주시면 얘가 천천히 지나가는 자막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빠르게 지나가게 할 거야. 그러면 얘를 이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게 되면 얘가 빠르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자, 동일한 방법이에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레거시 제목에서 이번에는 롤 만들어 주시고 텍스트를 자, 정말 잘 치죠? 영어를.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롤로 체크를 해주고 화면 밖에서 시작, 화면 밖에서 종료 해주게 되면 얘는 롤이에요. 얘는 위로 갖다가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막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속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거를 텍스트 작업까지 종료가 됐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내보내야 돼요. 얘를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파일에서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내보내기를 미디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보낼 건데요. 보통 웹에다가 게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웹에다가 게시하는 거는 MP4예요. 그쵸? MP4 파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H.264라고 해서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코덱이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내보내시게 되면 용량은 최소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해상도는 높게 해가지고 내보내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H.264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형식은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지 파일부터 MPEG4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코덱들을 이용해서 내보내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프리미어를 설치하게 되면 H.264의 코덱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정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출력하는 이름을 내가 완성된 이 영상을 이름을 지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저장하는 위치와 완성이라고 입력하시고 프로젝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요약되는 부분들에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 여기에서도 영상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나는 여기 앞부분에 이 부분을 잘라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편집이 가능해요. 마지막까지 편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서 보시면 여기 대기열이라는 게 있고요. 내보내기라는 버튼 2개가 보여질 겁니다. 대기열 같은 경우에는 나는 MP4 하나로 내보낼 거고
하나는 AVI 파일로 내보낼 거고 하나는 JPG 파일로 내보낼 거야. 여러 가지 포맷으로 내보내야 될 경우에는 대기열을 통해서 내보내면 되시고요. 자, 그냥 MP4로만 내보낼 거야. 그러면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셔서 얘를 내보내 주시게 되면 하나의 영상 파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영상 파일로 내보내지게 되면 걔는 편집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죠. 보는 용도로 동영상 파일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재편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작업하죠? 프로젝트 파일로 들어가셔서 재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영상 파일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이 없으면 영상을 다시 편집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과 영상 소스들과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이 파일이 함께 같이 항상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나요? 네. 4시. 딱 맞췄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선은 인터페이스부터 해서 영상 내보내기까지. 그래서 쭉 한 번은 훑어드렸지만 아무래도 기능적인 것들을 1시간에 다 보여드리기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우선은 영상 클립을 프로젝트 파일에 가져온다. 그렇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에 있는 영상들을 타임라인에다 끌어다 놓으면 그 영상 크기만큼 시퀀스 그 영상 클립에 맞는 영상 클립에 맞는 설정 값으로 시퀀스 파일을 만들어 준다. 그 시퀀스 안에서 영상들을 배치하고 편집해서 완성된 거를 프로그램 모니터를 확인하고 그 프로그램 모니터를 확인된 그 영상을 내보내기 한다라는 게 워크플로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간단한 영상 편집은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 그러시면 프리미어 러쉬를 보시면 이 기본적인 그 영상 편집하는 거를 좀 봤으니까 보게 되면 러쉬는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한번 같이 학습해 보시면서 네, 프리미어도 네,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